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예, 그 강태용 전문가가 신랄하게 한번 이제 디스를 했던 종목이었죠. 기억나네요. 이제 IHQ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도전장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예. 종합 엔터테인먼트. 자, 그동안 DBS 전문가가 IT 위주로 해서 종목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멋지게 올라갔죠. 또 멋지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조정 나오면서 어때요? 하락을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IT가 부진한 틈을 여기에서 메꿀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IT는 또 올라갑니다. 근데 당분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당분간에 진격 차트를 통해서 단기 맥점에 있는 종목하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는데 IHQ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자, 나름대로 해서 디즈니 자회사가 ANN이라는 그런 미디어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했어요. 예, 5% 정도. 그게 매각 그 지분 취득한 가격대가 2,500원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2,100원 정도 이하권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2,090원 정도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2,500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익률 자체가 15% 정도가 넘게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아주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대주주인 들라이브가 지금 매각, 자금난으로 인해서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5월 달부터 해서 소리소문 없이 이 회사에 대한 그런 이제 매수를 지금 물량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만 주 정도가 있죠. 지금 이제 거의 150만 정도가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세 대비해서 어때요? 연기금 쪽에서 40만 주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예, 큰손 쪽에서 이제 세력이 강하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뿐 아니에요. 진격 차트에서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 자, 진격 차트에서 반드시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잘 봐야 됩니다.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지금 일봉상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자리입니다. 일봉상에서 자, 여기에서 노란선하고 검정선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추세를 확인하는 선입니다. 지금 어때요? 기울기의 우상향 각도가 나왔죠? 시장 하락 조정 대비해서도 주가 움직임 자체가 어때요? 크게 변동성이 없고 변동성이 있더라도 어때요? 크게 이탈이 되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 이탈은 안 되고 추세가 지금 진행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봉상에서 어떤 자리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진격선에 안착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1단계는 무조건 안착이 됐는데 2단계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어디예요? 바로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바로 이 자리가 있죠. 2,4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30원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얼마예요? 예, 나름대로 해서 15% 정도 이상의 이제 수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가지고 2,09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가 설정하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가 대비해가지고 1,9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00원 정도 이런 식으로만 이제 세팅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도 대응 가능하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시면서도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에서 엔터주가 포함되는 오락 문화 업종이 가장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IHQ는 그 사드 추가 배치 영향에서 비켜간 모습이었는데 언제든 다시 한번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정말 좋은 질문하셨어요. 우리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염려를 했었거든요. 현재 정부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해서 내기를 더 설치를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밀리는 사태가 나왔어요. 근데 IHQ는 제가 저번에도 나오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사드 배치 이런 불구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매각 이슈라든가 어떤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멘텀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로 해서 지금 어때요? 실적이 사드 배치 이런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이 있고 연기금 비롯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냄새를 맡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런 사드 이슈에도 주가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IHQ 매수가 2,07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 목표가 2,420원, 손절가 1,900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지난번과 똑같이 이제 방산주로도 유명한 솔트웍스라는 종목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빅텍이라는 종목 제가 지난주 추천드리고 아쉽게도 수익 실현까지 못했지만 오늘 장에 제가 추천드렸던 목표가 4,200원대를 도달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빅텍이라는 종목은 당연히 제외를 하게 되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은 이제 북한이 일단 미사일도 쏘게 됐고 29일자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강대강 구조 형성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황 자체는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이런 방산주들이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솔트웍스를 들고 왔고요. 일단 솔트웍스를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고점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고점대를 뭐 뚫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장에서 고점대를 갭상승 띄우면서 뚫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뚫어주는 모습에서 음봉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원래는 이게 뚫어줬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한번 소화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갭을 메꿔준 이유가 바로 그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갭을 메꿔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솔트웍스 같은 경우 일단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 뉴스 뭐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되어 준다고 하면은 강력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그 과거에 얘기했던 빅텍이라는 종목과도 뭐 추세가 비슷하지만 일단은 방산주 자체 흐름이 이 241선 흐름을 절대적으로 깨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우상향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트웍스라는 종목을 오늘장 이제 편입주로 들고 왔고요.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혹시라도 뭐 내일장이라든지 앞으로 뭐 뜬다고 하더라도 4,400원 이하에서는 여유롭게 종목을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과거의 고점대 5,500원 정도까지 일단 5,000원대 매물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5,50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1선을 깨지 않는 구간 3,8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이제 홀딩하는 전략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솔트웍스 말씀해 주셨는데 빅텍도 그렇고 솔트웍스도 그렇고 오늘 좀 주가 흐름 보니까 워낙 시초가에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어서 이 종목은 고수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따라 해도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했다시피 단기적인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바로 급등을 보여주고 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차트를 봤을 때 이게 뭐 계속해서 상한가를 가는 이력이 많이 없습니다. 방산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솔트웍스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를 5,500 보고 가져가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여준다. 특히나 갭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 갭상승만 조심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 급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솔트웍스 매수가 4,400원 이하이고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DBS 박호정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바이오 제약주 이제 하나 네.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T가 주도를 했다가 IT가 하락의 주범이 됐었죠. 그래서 이 틈을 지금 다른 쪽에 못 갔던 이제 업종들이 지금 메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주에서 최근에 눈에 띄게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나름대로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코미팜을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미팜. 물론 이제 코미팜 자체가 기법상에서 1차로에서 한번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눌러져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눌림목 타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동물 의약품 이제 백신 관련된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구제 여파로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심화가 됐었죠. 구제 여파로에서 이제 백신 이런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서도 나름대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또 2분기 쪽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백신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 제약주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최근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대웅제약,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 움직임 자체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흐름이 좀 발생이 되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미팜을 비롯해서 바이오 제약주가 최근에 진격 차트 이런 신호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기 맥점, 즉 5에서 10%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에 차지는 않는 그런 이제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는 진격 차트, 과연 진공관을 통해 가지고 공간의 목표치가 얼마 정도가 열리는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요. 자, 우선적으로 해서 보시는 차트가 일봉 차트인데 노란 선하고 검정선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가 맥점 신호가 발생되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미니멈 이제 단기 시세가 진격의 양봉이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고점 이제 43,700원 정도거든요. 바로 이 자리가 있었던 자리가 작년도에서 이제 9월달 있죠? 예, 치열하게 싸웠던 자리,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한번 고점을 맞고 최근 시장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이제 매물 추세가 나왔던 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매물이 발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흐름이 아주 양호해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상에서 진공관의 목표치가 1차적으로 해서 어때요? 예, 42,900원. 여기를 정확하게 한번 문을 두드렸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원래 중기 고점 자리예요. 고점 자리인데 1단계 진입을 하고 여기서 2단계가 돌파가 되면은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자, 진공관이 뭡니까?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했을 때 이 종목 자체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것이 바로 이제 진공관입니다. 5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4,500원 대비해서 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수익률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월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격선에 꾸준하게 추세가 안정적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상방향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때요? 순매수로 완전하게 전환이 되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지금 쌍끌이 매수가 이제 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겠습니까? 한 번 정도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정고점 돌파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기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제가 5만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고 네, 매수가는 4,500원 정도 이하에서 네, 공략을 한번 해 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 대비해서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37,400원 정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34,700원 정도로 이렇게 설정만 하시면은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주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진격 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코미팜 소개해 주셨고요. 매수가가 4,500원 이하,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7,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강태공, 정선우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저는 일단 이제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제는 코스피 시장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IT 반도체들 무너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별 장세에서 코스닥 종목이 올라간다 판단하에 이제는 잠시 테마주가 조금은 또 움직여주지 않을까. 우리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것들 이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4대 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다들 한 파동씩 주고 갔습니다. 뭐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탈원 정책에서 원전 관련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제 도시 재생 관련주로서 이제 파동을 한번 보여줬지만 단기간에 이제 조정이 들어와주고 이제 이건 역시 진행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행 과정에 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파동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하면서 남아토건을 저는 편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좀 설명드리면요.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예요. 자, 딱 보다시피 과거에 고점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고점대를 뚫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슈와 함께 과감하게 급등을 때려주고요. 자, 주가가 눌리면서 지금 현재 과거 고점대를 지켜주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점대 지지라인이 지켜준다고 하면요. 전고점 지지라인 지킨다고 했을 때 이 과거 차트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을 지금 월봉상을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월봉상 보면은 과거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주가를 매수했던 이 매수 주체가 있는데 현재 이제 6월달
그 7월 달이 넘어섰지만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지금 매수 물량을 누군가 잡고 있다는 상황,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매수 물량을 팔기 위해서라도 단기간에 주가는 급등을 시켜줄 것이라고 예상해 보면서 저는 이 남아토건이라는 종목을 현재 구간. 잠시만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6,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고요. 목표가를 7,500원. 크게는 안 볼 거고요. 목표가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대 딱 7,500원 정도까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000원. 6,000원까지 잡고 저는 이제 편입하는 전략으로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뭐 개별 테마주 흐름이 한번 크게 이어질 것이다. 도시 재생과 관련된 수혜주로 남하토건 매수가 6,500원 이하였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1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을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님은 강태공, 정선호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두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없으신지 좀 질문해 주세요. 정말 저하고는 정말 대비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급등, 진격 차트하고는 정말 신호가 안 나왔어요. 이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종목인데 이제 강태공 전문가가 맨 처음에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나와서 예상대로 이제 점상한가 갖고 그러니까요. 빅텍도 제가 디스를 엄청 했는데 빅텍이 우습게도 이제 어떻게 해요? 비웃기를 하듯이 10%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개별 서양 자체가 워낙에 이제 강태공 전문가가 워낙에 지금 잘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위즈코프를 한번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트웍스하고 남아토건과 솔트웍스. 솔트웍스가 아무래도 이제 방산 쪽에 있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북한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단발적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오늘 고점 대비해서 음봉으로 나왔던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은 이런 북한발 지정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콧방귀를 이제 웃듯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순리대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런 방산주는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일단은 맞는 틀린 건 없습니다. 틀린 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주식은요 차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본다고 했을 때 솔트웍스 자체는 살아있는 차트 그리고 뭐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방산 쪽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방산은 그 외국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죠. 실제로 방산주들은 이제 그 매수 주체가 들어왔을 때 보면은 대부분들이 개인 물량이에요. 개인들이 제일 겁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겁을 내지 외국인들이 북한이 미사일 쏜다해서 겁낼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주체, 외국인 그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솔트웍스는 그냥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저번 주에도 빅텍에서도 디스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빅텍에서도 한 20% 가까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솔트웍스도 충분히 자리만 지켜준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대응해드리는 전략 그리고 이런 이슈들까지 분석하시는데 확실한 건 딱 한 가지. 내가 손절가만 정확하게 잡고 간다고 하면요. 종목이 빠지든지 오르든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차트를 따라서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만 잘 잡고 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정선호 전문가님은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IHQ 그리고 코미팜, 엔터주와 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한 종목씩 들고 오셨는데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IHQ를 조금 디스를 넣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HQ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건 없습니다. 그냥 IHQ를 보면서 내가 이기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좀 코미팜이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는요. 일단 코미팜이 아까 말했던 게 구제역 관련 여파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제역 관련 여파는 우리가 이제 거의 겨울철 이때쯤에 거의 다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백신 수요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의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그게 선방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거 가지고 주가가 현재 횡보를 해주다가 이미 올라갔어요. 43,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구제역이라는 이슈 그리고 이 구제역에 따른 여파 백신 수요 증가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 솔직히 제약과 바이오주는
무늬만 바이오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코미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또는 그 이제 부채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시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항암제 이런 이제 임상 실험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입니까? 실적 시즌이야. 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대웅제약 같은 경우 또 주가가 떨어지다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실적 여파. 네,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떼로 총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메디포스도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기사회생이 됐죠. 지금 바이오 제약주를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IT가 부진한 틈을 요걸 통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서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미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총해서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바보가 아니야. 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세력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왜 매수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있어 본격적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조정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지금 물량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에서 단기 슈팅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바이앤홀딩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5만 원 정도 있죠. 정고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10% 정도는 나올 수 있겠고 5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달성을 한다고 하면은 아주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대응 전략 있죠.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 코미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들어봤습니다.